안녕하세요. 뉴스를 읽어드리는 남자 사이다 머니 뉴스의 소식통 리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캄보디아 정부 암호화폐 사용 및 거래 금지 기조 유지. 외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가 27일 공식 채널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는 암호화폐 사용과 거래를 금지하는 기존 정책 기조를 변경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캄보디아 재무부는 최근 핀테크 산업이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캄보디아 정부는 관할 지역 내 암호화폐 발행 및 유통을 허가한 적 없다. 또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운영 허가를 내준 적도 없다. 따라서 캄보디아 내 암호화폐 발행, 유통, 거래는 모두 이 법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은 6월 디지털 화폐 2단계 모의 실험 완료. 하반기 보고서 발간.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과 관련한 2단계 모의 실험을 올해 6월 완료하고 하반기 중 실험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낼 예정이라고 한국경제가 전했다. 다만 CBDC를 최종 발행 및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과 관련해선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한은은 27일 2021년 지급 결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 6월까지 온라인 네트워크가 끊어진 상황에서도 CBDC를 결제할 수 있는지와 디지털 예술품 저작권 등 디지털 자산을 CBDC로 거래, 국가 간 CBDC 송금 등 다양한 기능 수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모의실험 연구를 완료하면 국내 금융기관, 해외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등 협력해 연계 실험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2027년까지 국외 송금 비용과 속도를 대폭 개선하는 목표를 설정, 세부 실행 과제별 개선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다음 뉴스입니다. NFT 사기 사건, 피의자 국내 최초 검거.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NFT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2억여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에서 NFT 사기 사건 피의자 검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고양이 캐릭터 NFT를 이용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이른바 러그풀 수법으로 2억 1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A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이외에도 NFT 캐릭터 디자인, 투과기획, 홍보 등 범행을 조력한 공범 4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고양이 캐릭터 NFT 1만 개를 유명 NFT 거래소 오픈시에 등록한 뒤 이를 구입하면 가상자산을 매일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러그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NFT 출시 하루 만에 1차 물량 1000개, 5천만원 상당을 완판하는 등 총 5,000개, 2억 7천만원 상당의 NFT를 판매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 1월 21일 해킹을 당했다며 허위로 공지한 뒤 프로젝트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페이코인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로 변경 신고 추진. 전자신문에 따르면 금융당국 심사를 거쳐 가상자산 보관 관리업자, 지갑업자로 이달 신고가 수리된 페이코인이 사업 범위를 가상자산 거래소가 포함되는 거래업자로 확장한다.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은 사업 범위를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변경을 신고를 추진한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9월 가상자산 지갑 보관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및 접수했다. 심사 과정에서 지급결제 사업구조 등을 살펴본 바 다날과 다날 핀테크 등 계열 회사에서도 결제에 사용된 페이코인을 유통 과정에서도 매수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계열 회사들도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 현행 구조대로
지급결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FIU는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구조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준비하는 경우 특근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산 10조 두나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 결국 대기업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상출 제한 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76개 기업 집단을 다음 달 1일자로 공시대상 기업 집단,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두나무는 가상화폐 열풍에 힘입어 사업 이익과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 총액이 약 10조 8,225억 원으로 늘어 가상자산 거래 주력 집단 중 최초로 상출 제한 집단으로 지정됐다. 두나무의 동일인으로는 송치영 회장이 지정됐다.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과 상출 제한 집단을 나누어 지정한 2017년 이래 대기업 집단 지정을 건너뛰고 단숨에 상출 제한 집단으로 지정된 것은 두나무가 첫 사례다. 다음 뉴스입니다. 리플 CTO 암호화폐 대규모 보급 반드시 온다. 데이비드 슈워츠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가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보급화는 더 이상 가정이 아닌 시점이 문제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날 리플은 누구나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국경 간 결제 혹은 해외 송금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블록체인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페이먼트, 즉 결제 부분이다. 지금 블록체인에 몰려있는 돈을 생각한다면 결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창피한 일이다. NFT는 물론 암호화폐는 결국 시장에 팔아야 한다. 모든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기 위해서는 돈의 이동이 빠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블록체인에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존재한다. 결제, 확장성 등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암호화폐의 대규모 채택은 반드시 온다고 설명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신한은행 디지털 자산 평가 플랫폼 쟁글과 업무 협약 체결.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디지털 자산 공시 및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쟁글이 운영사인 크로스앵글과 전략적 지분 투자 및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한캐피탈에서 운영 중인 신한금융그룹의 디지털 전략적 투자 펀드 원신한 커넥트 신기술 투자조합 1호의 투자와 더불어 진행됐으며 양측은 양사 플랫폼 내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 개발 및 추진, 금융 및 디지털 자산 데이터를 결합한 신서비스 개발, 혁신 기술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 공동 발굴 및 사업 추진의 상호 협력 등의 공동 사업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 뉴스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세계 각국 중국 따라 비트코인 금지해야. 200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에릭 메스킨이 화요일 중국 칭화대학교 중국경제사상실 천연구원이 주최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세계 각국은 중국을 따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금지해야 한다. 완전 금지가 어려우면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화폐는 모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보다 여러 면에서 강력하다. 예를 들어 CBDC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처럼 투기 변동성의 영향을 쉽게 받지 않는다. 변동성은 투기꾼에겐 유리할지 몰라도 사회엔 아니다. 또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불법 거래에 자주 사용된다. 법정화폐는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는 건전한 통화 정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 평가 및 기업 대출 제공 등 은행의 핵심적인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이상 뉴스를 다 읽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